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울 집값. 도대체 그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투기 과열지구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워도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거래는 뜸해졌지만 가격은 요지부동, 아니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이죠. 많은 전문가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집을 지을 땅이 없고 새 아파트가 귀하니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한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타당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라면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똑같이 무섭게 치솟았어야 합니다. 전세는 실거주 수요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집값은 전세 가격을 저만치 따돌리고 압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기세는 상상을 초월했죠. 한 채 25억 원을 훌쩍 넘는 강남 아파트들,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 해도 고작 2억 원 남짓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사실상 수십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집들을 사들이는 걸까요? 바로 에셋 파킹, 즉 자산 안착 수요 때문이죠. 마치 금괴를 사서 장롱 깊숙이 보관하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오를 자산을 미리 확보해두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현금은 쓰레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무엇이라도 사두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까지 예고되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가장 믿음직한 자산인 강남 아파트로 좁혀집니다. 한 번 사두면 5% 정도 떨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강남 불패의 신화가 이 믿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식처럼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시장 대신 덩치는 크지만 든든한 아파트라는 성벽 안으로 현금을 대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상급지만 오르는 양극화를 넘어 덜 오른 지역의 몸값이 올라가는 갭 메우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시민들의 소득은 20% 넘게 올랐는데 2018년 수준의 가격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대출 차별화가 오히려 수요를 노도강 같은 중저가 지역으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질주에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물가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 저금리 시대의 향수는 당분간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전 세계를 휩쓸던 자산시장의 파티가 끝이 난다면 견고해 보이던 부동산 시장도 강력한 하방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거대한 자산 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현금 가치 하락에 맞선 처절한 방어전이자 더 나은 미래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 갭 메우기의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금리라는 변수가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